이야기는 귀족의 저택에서 시작된다. 눈먼 소년 쿠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모두의 얼굴엔 연민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늘 그에게 그의 눈은 볼 수 없다고 말해왔기에 그는 종종 본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한다. 아버지는 그에게 본다는 것은 색과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쿠난이 눈이 멀게 된 이유는 그의 눈에 영웅의 흉터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유명한 기사 히스터 율리아가 남긴 표식이었다. 그런 흉터는 흔한 일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말한다. 그러니 쿠난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녀들조차 서로 수군거리며 여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쿠난은 그 말을 엿듣고 단지 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지 의아해한다. 그날 늦게 마법 선생이 도착하고 하녀가 그를 서재로 안내한다. 가는 길에 쿠난은 하녀에게 자신이 마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다. 하녀는 배우지 않으면 그의 재능이 아깝다고 말한다. 그는 물의 문장을 타고났고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건 큰 기술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자부심의 표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쿠난은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마법을 배운다 해도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서재에 도착하자 그는 마법 선생 제니를 소개받고 제니는 그에게 마법을 가르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한다. 곧 수업이 시작되고 쿠난은 타고난 재능을 보인다. 그는 첫 시도에서 첫 주문을 성공시키며 물의 구슬을 만들어낸다. 쿠난은 볼 수 없기에 주문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한다. 제니는 그가 지금 물 마법으로 눈알 크기 정도의 물구슬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말을 듣자 쿠난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다. 마법에 충분히 능숙해지면 자신의 힘으로 새 눈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날부터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쿠난은 마법을 통해 언젠가 모두처럼 형태와 색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는다. 어느 날 점심때 쿠난은 처음으로 자신의 샌드위치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궁금해진다. 하녀가 와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준다. 그가 음식 자체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자 그를 위한 요리는 갑자기 훨씬 더 보람있게 느껴진다. 점심 후 가정교사 플로라가 와서 책을 읽어주려 하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고 묻는다. 쿠난은 유명한 기사 히스터 율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답한다. 플로라는 이 말을 듣고 망설이는데 히스터가 어느 정도 쿠난의 실명에 책임이 있는 기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녀는 그녀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괜찮을 거라고 말한다. 플로라는 동의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불편하면 말해달라고 쿠난에게 부탁한다. 쿠난은 괜찮다며 약속하고 온갖 정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플로라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쿠난은 오래전 세상의 영웅들과 마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라의 영웅 히스터는 마침내 마왕을 쓰러뜨렸지만 치열한 전투 끝에 팔 하나와 다리 하나를 잃었다. 그 전쟁 이후로 가끔 영웅의 후손이 어떤 것을 잃은 채 태어난다. 팔다리나 시력 혹은 다른 신체 일부처럼.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을 영웅의 환생 또는 영웅의 흉터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쿠난은 속으로 이것은 전부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이며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력이라고 한다. 그는 누군가의 이야기나 영웅담의 전설로 정의될 필요가 없다. 그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영웅의 흉터를 둘러싼 신화가 아니라 자신의 마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그는 마법을 통해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익히고 결국 마법으로 자신의 눈알을 만들어내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하지만 이런 강도 높은 마법 훈련은 어린 몸에 너무 무리가 되었고 그 결과 그는 극심한 피로로 쓰러진다. 아이코는 급히 달려와 그를 안으로 데려가 쉬게 하며 머리를 식히게 한다. 정신을 차린 뒤 쿠난은 다시 한번 결심한다. 지식을 늘리고 체력도 길러야 한다고. 마법을 오래 쓰고 기절하는 일은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그는 마법을 장시간 계속 쓰려면 육체도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이이코는 근육과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 검술 수련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몸을 위해 음식 섭취도 늘리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한꺼번에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심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몸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계획을 바탕으로 쿠나는 나라에서 손꼽히는 은퇴한 검객 요로 사부 밑에서 수련을 시작한다. 훈련은 힘들고 지치지만 쿠나는 조금씩 꾸준히 진전을 보인다. 마침내 마법 수업 시간이 되자 제니가 훈련장에 도착하고 요로 사부는 자리를 비켜둘에게 공간을 준다. 제니는 쿠난에게 다가가 검술 훈련까지 시작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쿠난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목표를 이루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제니는 쿠난을 늘 우울하고 조용한 아이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분명히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본다. 그는 더 이상 공허하거나 길을 잃은 느낌이 아니었고 대신 그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 그들은 마법 수업을 시작하고 제니는 지난 수업에서 연습했던 주문을 다시 해보라고 한다. 예전에는 쿠난이 물굿을 하나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동시에 6개, 심지어 7개의 물구슬을 쉽게 만들어낸다. 제니는 새로 가르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가 혼자 이렇게 극적으로 성장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한편 그날 오후 쿠난의 약혼자인 미라 공주가 그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쿠난이 늘 너무 우울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만남이 망설여진다. 왕족으로서 이 정치적 결혼이 의무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린다. 쿠난에게는 새로운 기운이 있었고 그는 그녀와도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다. 그는 연습해온 물마법을 보여주고 미라는 그것이 진심으로 흥미롭다고 느낀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함께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미라는 그를 떠올리며 얼굴을 붉히고 다음에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 반면 쿠나는 자신이 그동안 미라를 당연하게 여겨왔을지도 모른다고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플로라를 찾아가 미라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신사가 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밤 제니는 쿠난의 성장을 떠올리며 동시에 7개의 물구슬을 만든 일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제니 자신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쿠난은 이미 기초 물마법을 완전히 익혀 그녀가 가르칠 것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래도 급여를 받아야 했기에 그녀는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다. 다음날 훈련 중 그녀는 물마법을 물을 만들어내는 것, 떠있게 하는 것, 구슬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은 단계로 나눠 연습하자고 제안한다. 시범으로 제니는 물구슬 2개를 만든다.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갑게. 그리고 마법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초보 마법사와 진짜 전문가를 가르는 차이라고 설명한다. 쿠나는 제대로 시도해보기로 하고 마법으로 물을 컵에 따른다. 그는 그 컵을 아이코에게 건네며 맛을 보라고 한다. 한 모금 마신 뒤 아이코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맛이 이상하게도 사과 같다고 말한다. 제니는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지만 쿠난이 자신이 가르치자마자 또 거의 즉시 기술을 익혀버린 것에 분명히 짜증과 좌절을 느낀다. 그날 밤 쿠난은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제니가 가르친 기술을 완전히 익히려 끊임없이 연습한다. 그는 머릿속으로 사과를 강하게 떠올리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형태와 향은 선명하게 재현할 수 있지만 색은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고 이것은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색을 인지할 수 없다면 그가 원하는 눈알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쿠난은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걸리든 반드시 맞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겠다고 다짐한다. 다음날 아침 식사 중 쿠난은 다시 마법을 시도하며 물구슬을 만든다. 그는 떠있는 물구슬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 사과들 위로 옮기다가 갑자기 충격에 서서 일어선다. 아이코는 무슨 일이냐고 급히 묻고 쿠난은 흥분해서 이제 자신의 마법으로 색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처음엔 아이코가 믿지 못하고 그가 착각하는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쿠난은 그릇 안에 초록 사과 2개와 빨간 사과 3개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해 증명한다. 아이코가 확인해 그가 맞다는 걸 알자 기쁨에 압도되어 그를 꽉 껴안고 함께 축하한다. 아이코는 곧바로 이 놀라운 발전을 쿠난의 아버지에게 보고하며 쿠난이 이제 마법으로 색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물체가 더 가까울수록 그리고 형태가 더 분명할수록 쿠난은 만지기만 해도 더 정확히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아이코는 또한 이 새 능력 덕분에 쿠난이 책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페이지의 잉크를 따라가며 색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글자를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확신한다. 쿠난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아들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자랑스러워한다.
다음 날 쿠나는 제니가 오기 전에 깜짝 놀라게 하려고 마법으로 거대한 붉은 물구슬을 만들려 한다. 하지만 집중하는 순간 가족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크게 놀라게 하고 그는 동요에 붉은 물이 터져 사방으로 튀며 그와 아이코를 완전히 뒤덮는다. 쿠나는 피범벅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기절한다. 쿠나는 왜 엄마가 기절했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아이코가 피는 붉은색이라 엄마가 조금 놀랐다고 설명한다. 쿠난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며 즉시 쿠난을 꾸짖고 벌로 용돈을 2개월 끊는다. 아이코에겐 3개월 급여 삭감을 선언한다. 아이코는 돈이 전부인 사람이라 이 벌을 듣자마자 기절한다. 그동안 제니는 근처 덤벌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쿠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능이 크다는 걸 깨닫고 그의 성장 속도를 보며 언젠가 세계 최고의 영예인 세룰리언 소설어라는 칭호를 얻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된다. 며칠 뒤 쿠난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쿠난을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놀란 이치오는 동생이 밖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도리오는 동의하며 동생이 현실 세계에 잘 적응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를 듣자 익시오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어느 날을 떠올린다. 그날 그는 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놀려 했고 당시 쿠난은 무서워했다. 그래서 형은 내내 선을 잡아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쿠난을 이끌고 나가려 뒤돌아서는 순간 그는 계단에 걸려 넘어져 굴러떨어졌다. 기억이 끝나자 익시오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 아버지에게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심시킨다. 다음 날 아이코는 쿠난이 물이 든 그릇을 만지작거리는 걸 호기심 있게 지켜본다. 쿠난은 그 용기를 마법으로 강화해 재미있는 정술장치로 쓰게 했다고 설명한다. 아이코는 곧바로 그 그릇으로 오래전에 잃어버린 젊음이 아직 살아있는지 찾아달라고 한다. 쿠난은 그녀가 아직 전성기라고 말해준다. 그러자 그녀는 미래의 남편도 찾을 수 있냐고 묻고 쿠난은 예쁜 여자라면 구혼자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둘이 유치한 농담을 주고받는 걸 보며 플로라는 쿠난에게 농담하는 법을 가르친 게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이후 그녀는 그와 함께 수업을 하며 스승이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웃긴 길로 가면 가벼운 바람둥이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래도 쿠난이 더 자주 웃게 된 건 기쁘다. 수업 후 아이코는 쿠난을 집 밖으로 데려가 아버지를 만나게 한다. 추위를 느낀 아이코는 뜨거운 물구슬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물구슬을 만든 뒤 쿠난은 아버지가 이렇게 늦게 자신을 부르는 게 걱정된다. 아이코는 피 사건 말고는 그를 화나게 한 일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한다. 쿠난은 어쨌든 그걸 시킨 건 아이코였다고 상기시키지만 그 경험이 즐거웠기에 괜찮았다고 한다. 잠시 뒤 그들은 본저택에 도착하고 수석집사 발론이 그들을 맞는다. 이어 쿠난의 형이 다가와 쿠난과 아이코를 아버지의 방으로 이끈다. 함께 걷는 동안 형은 이동할 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고 쿠난은 이제 주변을 꽤 잘 느낄 수 있다며 고개를 젓는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예전에 동생을 돌봤던 때를 떠올리며 여전히 불안해한다. 곧 그들은 방에 들어가고 그곳에는 쿠난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 쿠난과 형이 들어간 뒤 아이코와 발론은 방 밖에 남는다. 그러자 구라는 쿠난에게 진짜 학교에 가는데 관심이 있냐고 묻는다. 쿠난은 거절하며 늘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야 하니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집에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학교에 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냐고 묻는다. 아버지는 귀족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야 하지만 쿠난의 장애 때문에 황제에게 특별 허가를 받아 집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쿠난은 연줄 냄새가 난다며 분노하지만 구리오는 지금은 본론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는 쿠난에게 집에 남겠다는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쿠난은 대답을 피하고 대신 용돈을 복구해달라고 묻는다. 이 말에 구리오는 화가 나 쿠난과 말싸움을 벌이지만 아내가 본래 목적을 상기시켜 그를 진정시킨다. 그는 쿠난에게 미라를 위해 학교에 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귀족은 사회에서 배척당하니 문맹 소년과 결혼하면 미라도 모두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말한다. 이를 듣고 쿠난은 마음을 바꾸어 학교에 가겠다고 동의한다. 이렇게까지 귀찮게 된 것이 못마땅해지자 구리오는 쿠난에게 매년 열리는 승급 시험만 치르면 된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쿠난이 졸업 증서를 받기 위해 시험을 보러 학교에 5번만 가면 된다고 설명하고 소녀는 안도한다.
익시오는 자신과 미라가 선배이니 학교에서 안내해 줄 수 있다고도 말한다. 쿠난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맞는 교복을 준비하려고 신나게 일어나고 아이코를 부르며 밖으로 나가 쿠난의 치수를 재러 가자 익시오가 따라간다. 구리오는 그를 멈추며 학교에서 다른 귀족들이 쿠난과 미라를 괴롭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익시오는 이해하고 동생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다음날 쿠난은 미라에게 학교에 갈 거라고 말하고 미라는 약혼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뻐하며 미소 짓는다. 쿠난은 새 환경이 조금 무섭다고 인정하고 미라는 자신이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한다. 쿠난은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녀를 질투하는 구원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한다. 미라는 망설이며 문제 없을 거라는 듯 행동하자 쿠난은 그녀가 학교에서 인기가 없는 건가 하고 궁금해한다. 미라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남자 5명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자랑스럽게 인정한다. 쿠난은 한숨을 쉬며 질투 많은 10대들을 상대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깨닫는다. 이후 그는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마차를 타러 집을 나서자 아이코가 그의 멋진 외모에 감탄하며 호들갑을 떤다. 쿠난은 잘생긴 외모에 대해 농담으로 받아치고 마차에 올라탄다. 출발하기 전 그는 물마법으로 마차 바퀴에 완충제를 입힌다. 마침내 쿠난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도시로 향한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익시오는 거친 길에서도 바퀴가 아주 매끄럽게 굴러간다고 말한다. 쿠난은 울퉁불퉁한 길의 충격으로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 부드럽게 타도록 주문을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능력이 자랑스러워진 그는 앞으로 마법 정비사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익시오가 학교가 긴장되냐고 묻자 쿠난은 고개를 젓고 이제 훨씬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늘 도와준 익시오에게 고맙다며 자신의 상태로 짐이 된 걸 사과한다. 또 익시오에게 자신을 돌보다 다쳤던 일을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익시오는 놀라지만 쿠난은 이제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한다. 익시오는 동생이 우울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바뀐 것이 기뻐 미소 짓는다. 그러자 쿠난은 점점 더 나아가 제대로 삶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두보다 더 오래 살겠다고까지 말한다. 결국 익시오는 동생의 갑작스런 성격 변화 뒤에 한여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학교에 가까워지자 익시오는 쿠난이 주변 사람들을 다 감지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곧 그들은 학교 건물 앞에 도착하고 쿠난은 마차에서 내린다. 미라는 약혼자를 맞이하러 달려오고 쿠난은 그녀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미라는 미소 지으며 그의 농담을 받아치고 익시오는 완전히 어리둥절해한다. 그 다음 미라는 쿠난을 안으로 안내하려고 몸을 돌리지만 쿠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미라가 의아해하는 동안 쿠난은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목소리에 집중한다. 많은 사람을 마주하는 압박은 느끼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마음의 준비가 되자 쿠난은 미라에게 손을 내민다. 그는 자신을 연약한 소녀처럼 에스코트해달라고 부탁하고 미라는 미소 지으며 동의한다. 한편 학교의 다른 곳에서 쿠난의 특별 담당 교사 캐스는 새 학생이 왜 아직 오지 않았는지 의아해한다. 쿠난이 후작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녀는 자신처럼 경험 없는 교사가 과연 그를 가르칠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때 캐스는 주변 소녀들이 잘생긴 새 학생에 대해 떠들썩하게 감탄하는 소리를 듣고 놀란 채 바라본다. 쿠난은 약혼자와 함께 걸어간다. 캐스는 급히 정신을 차리고 따라가 자신이 그의 새 교사라고 소개한다. 쿠난은 자신을 연약한 숙녀로 연기 중이라며 소녀처럼 인사로 답한다. 이는 캐스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지만 마침 종이 울려 어색한 상황이 끊긴다. 이어 미라와 익시오는 쿠난을 교사에게 맡기고 각자 수업으로 향한다. 두 사람이 떠난 뒤 캐스는 이 괴상한 학생 때문에 일이 많아지겠다고 생각한다. 몇몇 학생이 창문에서 쿠난을 지켜본다. 그중 하나가 쿠난은 영웅의 흉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자 왕자가 분노한다. 그의 분노를 본 라이 왕자의 측근들은 곧바로 칭찬을 가짜 모욕으로 덮어버린다. 그리고 왕자는 돌아서며 모두 따라오라고 말한다. 한편 캐스는 개인실에서 쿠난의 승급 시험을 치르게 할 준비를 한다. 그녀가 대강 알고 있냐고 묻자 쿠난은 고개를 끄덕인다. 캐스는 보통 시험은 긴 간격을 두고 치르지만 쿠난은 더 짧은 기간의 시험을 치르게 될 거라고 설명한다. 쿠난은 의아해하고 그녀는 아버지가 왕과 협상해 아들에게 특별 예외를 받아냈다고 밝힌다. 쿠난은 아버지가 사실 왕과 친한 친구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연줄에 기대해야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
쿠나는 자신 때문에 학교에 압력을 준 것에 대해 캐스에게 사과하지만 캐스는 못 들은 척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 말하며 귀족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불평하기 시작한다. 캐스는 조용히 쿠난에게 시험지를 건네며 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 하지만 쿠난은 무시하고 부패한 아버지를 계속 모욕한다. 결국 캐스는 상류 사회의 정치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애원한다. 잠시 후 그녀는 쿠난의 시험지를 가져가 혼자 앉아 채점한다. 쿠난이 귀족 가문 이야기를 계속 떠들었기에 캐스는 그의 답이 형편없을 거라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답안을 확인하자 그는 전부 정답이었고 캐스는 충격을 받는다. 한편 쿠난은 미라와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한다. 그때 라이얼 왕자와 그의 무리가 그들을 막아선다. 라이얼은 누이를 부르고 미라는 긴장한 채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린다. 쿠난은 누가 그녀를 막았는지 궁금해하며 앞으로 나가 라이얼과 맞선다. 뒤에서는 익시오가 다가오고 귀족이 자기 동생을 괴롭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때 라이얼은 장애가 있는 주제에 자신의 누이와 약혼했다며 쿠난을 모욕한다. 미라는 속상하지만 오빠에게 맞서 말할 힘이 없다. 쿠난은 그녀의 불편함을 느끼고 라이얼을 벌하려 한다. 그가 움직이기 전 익시오가 끼어들어 상황을 중재하려 한다. 하지만 라이얼은 화를 내며 비키라고 명령한다. 익시오가 꼼짝 못하는 사이 쿠난은 조용히 물마법을 써 주변에 물을 모은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라이얼의 바지 쪽으로 보내 마치 오줌을 싼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쿠난은 초년덕스럽게 왕자의 바지에 젖은 자국이 있다고 말하고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라이얼은 창피해하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곧바로 자신을 정리하러 자리를 떠난다. 그가 떠난 뒤 익시오는 쿠난이 왕자에게 장난을 친 걸 바로 알아차린다. 그는 동생에게 라이얼을 건드린 게 너냐고 묻지만 쿠난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한다. 그 뒤 익시오는 쿠난과 미라와 함께 앉아 점심을 먹는다. 음식을 받은 뒤 쿠난은 미라에게 라이얼이 누구냐고 묻고 미라는 그가 자신의 오빠라고 설명한다. 쿠난은 오빠가 그녀에게 너무 못되다며 슬퍼한다. 쿠난은 익시오에게 늘 친절한 형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한편 익시오는 쿠난이 왕실 왕자를 대중 앞에서 망신줬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낀다. 미라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익시오는 곧 문제가 생길 걸 안다. 한편 라이얼은 방금 겪은 망신에 분노하며 성큼성큼 걸어간다. 여기까지 2화였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봐라.